자 봅시다. 안 돼요. 문제요? 진짜? 네. 나윤서랑 같이 상담을 주네. 죄송해요. 갈 길이 진짜 먼데. 아니 근데 보통 중간고사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집합까지. 집합 딱그 집합 끝까지요? 명제는 얘 안 돼? 너무 많은데요. 정세는 안 돼. 잘. 근데 이제 잘이 아니고 정확히는 아직 중간고사를 친 적이 있어. 이 책으로 중간고사를 친 적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예상하는 거야. 그냥 집합까지 아닐까. 예?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자체가 너무 많잖아, 맞지? 근데 그렇다고 집합 명제랑 함수를 한 번에 기말고사에 치기엔 또 너무 많아. 아마 집합에서 끊지 않을까? 선배들은 어디까지 썼어요? 그때는 아예 교과서가 달랐잖아. 네? 자 봅시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집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한 거지.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 그리고 특별히 집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이라는 관계들, 그리고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 같다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집합에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었으니까 걔네들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제 집합을 위한 기본 연산들을 이제 정리를 했어. 우리가 그 기본 연산들을 이제 배워서 이제 능숙하게 다루자가 기본 컨셉이 될 겁니다. 연산, 기본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연산은 총 4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2개씩 묶어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합집합이라는 게 있고 이제 교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합집합이라고 하게 되면 A 합집합 B라고 쓸 거고 얘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 더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되지?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두 대상을 덧셈이라는 연산을 해서 새로운 이제 결과를 뽑아내는 거지. 그리고 이게 둘이 같다는 말은 2 더하기 3도 5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리고 2 더하기 3은 숫자가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야? 2개인 거야? 하나인 거야. 결국 2 더하기 3의 결과가 5라서 오케이? 그러니까 A 합집합 B를 한 것도 그냥 하나의 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4라고 하자.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2, 3, 5, 7이라고 하자. 우리가 이들의 관계를 이제 벤더로 나타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거라고. A, B 이렇게. 그리고 공통인 원소들을 여기다 쓰고 여기다 공통이 아닌 원소들을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A와 B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기를 A 합집합 B는 뭐라고 했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혹은 A와 B에 속하는 거 전부 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지. 그럼 뭐야? 누구지? 이상. 전부 다. A에 속하는 거랑 B에 속하는 전부 다 끌어모은 게 이제 A 합집합 B가 된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건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조금 중요하거든. 가끔 이제 선택지에서 고르도록 나와서 어쨌든 X가 A에 속하거나 이거나 혹은 이제 또는이라고 쓰기도 해. 또는 둘 다 괜찮아, 맞지? X가 B에 속할 때 우리는 그런 X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이제 A 합집합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벤다름 표현하게 되면 일단 일반적인 관계로 먼저 벤다름을 그리고 이렇게 어느 영역을 나타내는 건지는 알겠지. 여기가 이제 A 합집합 B가 나타내는 영역이 될 겁니다. 괜찮? 오케이. 자, 두 번째 A 교 B를 이야기합시다. A 교 B. 교는 우리가 이제 만날 교자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A 교 B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A 교 B는 뭐가 되지? 2, 3이 겹치는 거잖아, 맞지? 이게 A 교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벤더를 나타내면 어느 부분을 가리킨다고? 여기 겹치는 부분을 이제 A 교 B가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조건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X가 A에 속하고 이거 B에도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A 교 B라는 새로운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성질들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A랑 합치면 뭐가 돼? A지 뭐. A랑 겹치는 건 어디야? A지 뭐. A랑 공집합이랑 합치면 어떻게 돼? A지 뭐. A랑 공집합이랑 겹치면 어떻게 돼?
A랑 공집합은 겹치는 게 없다 맞지? 이렇게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 교집합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어렵. 다시.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답정도 아니에요. 응? 뭐 답정너야 답정너. 아니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앞으로 저번에 또 어려운 걸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럼 그건 어떻게 이야기하지? 진짜 어렵다. 그럼 그 다음에는? 진짜 어렵다. 그 다음에는? 진짜 어렵다. 저 끝이 안 나겠다 맞지? 방패가 더 강했어. 자 그다음 연산 합시다. 그다음 연산. 우리 합교를 했는데 이제 그다음 연산 두 개는 여와 차야. 여와 차야. 자 그때 이제 열을 하기 전에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전체 집합은 쌤이 이제 공수일 할 때 이 전체 집합을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 어쨌든 말할 때 불편해서 전체 집합은 논의의 범위 전체야. 여기서만 이야기하자야, 그렇지? 근데 이거 아닌 걸 막 가져오면 이제 쌤 입장에서 약간 싸우자 뭐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중에 누가 제일 크냐 200 뭐 이런 느낌이야. 전체 집합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는 게 전체 집합이야.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오케이? 괜찮지? 자, 그래서 전체 집합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쌤이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이건 좀 쉬운 단어라. 오케이? 그래가지고 잠겠네. 그럼 너의 얼굴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우리 전체 집합을 보통 기호로 이렇게 쓰거든. 대문자를 이렇게 진하게 쓴단 말이야. 쌤은 저렇게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쓸 거거든. 그냥 쌤은 저렇게 쓰면 아 저거 전체 집합을 쓰는구나라고 알아봐줘. 쌤은 이거랑 헷갈리는 게 싫어서 그래. 진하게 쓰기는 귀찮고 이거랑 헷갈리고 싶지는 않아서 저렇게 쓰는 거야. 같이 쌤이 이렇게 고등에도 내가 저렇게 쓰고 있었어. 그래서 약간 습관성이라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 여집합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용어를 모르네. 그냥 넘어갈게. 이게 아니 전부였나 봐. 자, 여튼 자 여집합은 뭐냐면 이제 전체 집합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애 나머지로 이루어진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집합은 보통 배달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네모 박스로 그리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A가 있으면 전체 집합을 벗어나는 건 이제 우리 논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나머지 바깥 부분이 뭐지? 얘가 A 여집합인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 여집합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영어로는 이게 그 컴플 문트야.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여집합의 느낌보다는 합쳐서 전체가 되는 느낌, 보완하다의 느낌 좀 더 강해. 영어권에서는. 어쨌든 갑자기 기억이 나버렸네. 자, X바. 자, X가 A에는 속하지 않고 전체 집합에 속하는 애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여집합이 되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전체 집합을 이렇게 잡을까? 10 이하의 자연수 X바 X는 10 이하 자연수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서 U가 생기겠죠. U가 생기면서 1, 2, 3, 4, 5, 7 채웠으니까 6, 8, 9, 10 이렇게 채우면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멀리 보내자. 가라. 자, 6, 8, 9, 10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지? 그럼 A 여집합은 누구야? A 여집합. 15치. A 여집합은 5, 7이랑 6, 8, 9, 10도 다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니?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이거 A 합집합 B는 이거 전부 다잖아, 맞지? 걔의 나머지니까 그냥 6, 8, 9, 10 이렇게. 괜찮아? 지현아 괜찮아? 잘하고 있지 교야. 좋아, 잘하더라고. 자, 사실 기말고사 때도 교아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부를 확 안 해버리더니 갑자기 막 돼버리더라고. 뭐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지? 그럴 거 같지? 쌤이 이제 유명한 말 하나 하는데 인간은 멍청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헐, 진짜 엄청 멋있는 말이지.
세상 현실을 깨닫게. 선생님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해. 그렇잖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 같아. 지원이 어제 마라톤 먹고 또 먹었지. 저 어제 마라탕 안 먹었어요. 잠깐. 먹었죠? 장난이었는데 언니가 남겨둔 거 먹었어. 아 그래. 어디서 봅시다.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아직 안 한 거 하나 있잖아. 뭐가 있어? 차집합이지. 차집합. 우리가 차라는 건 뺀다는 거니까 차라는 건 뺀다는 얘기니까 A 차 B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A에만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서 다시 A와 B 사이에서 A에만 있고 B에는 없는 애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A 차 B라고 불러.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A 차 B를 쓰면 뭐가 돼? 아 참, 이거 읽을 때 이거 어떻게 읽지? A 합집합 B 이렇게 읽는 거야. A 합집합 B. 근데 그냥 A 합 B라고 읽어도 괜찮아. A 교 B라고 읽어도 괜찮아. 교요? A 교. A 교비요. A 차 B. 그거 다 외워야 돼요. 그냥 느낌으로 읽어. 그럼 됐지? 자, A 차 B 해봅시다. 뭐야? 9. A에만 들어있는 애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아, 다시 1. 1, 4,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애들. 1, 2, 3, 4. 1, 4.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애들. 1, 1, 4. 4. 이렇게 써. 왜 그래?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B 차이는 뭐야? B 차이는 5, 7. 5치. 그래서 이 차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 Q가 뭐지? 순수한. 그래서 순수한 A 이렇게. 그러니까 A에만 있는 거니까 약간 순수한 A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중요하진 않은데 가끔 표현할 때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A에는 속하고 이거 B에는 속하지 않는 애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A 차비야. 괜찮니? 어렵지 않지? 그렇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럼 차집합은 참 벤다른 표현하면 어디가 되겠어?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이제 차집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A 차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똑같이 아까처럼 성질 4번 성질을 해봅시다. A랑 A 여집합이랑 합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전체 전체 집합이 되네. 맞지? A랑 A 여집합이랑 겹치는 부분은 뭐야? 없어. 괜찮니? 자, 그다음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맞지?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전부 다 전부 다. 괜찮아? 그다음에 여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자기 자신. 왜냐면 이거 여집합 이거라며. 이거 여집합 뭐겠어? 이건데. 괜찮아.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요거를 하나 하면 좋은데. 우리가 X가 B에 속하지 않는다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X가 B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X가 어디에 속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소는 B랑 그러니까 봐봐. 어떤 원소가 이 전체 집합의 원소래.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야?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 몇 군데야? 두 군데야. 그러니까 A에 들어가거나 A 여집합에 들어가거나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 없어? 원소라면 또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X가 A의 원소고 X가 B의 원소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X가 B의 원소가 아니라는 말은 어디에 들었다는 얘기야? B 여집합에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고쳐서도 괜찮냐면 이런 똑같은 수학적 의미를 가진 표현이 X가 B 여집합의 원소란 뜻이야. 이건 조금 어려워. 다시 설명할게 다른 방식으로.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A 차 B라는 친구를 X가 A에 속하고 X가 B 여집합에 속한다고 고쳤을 수 있어. 근데 봐봐. 띵띵띵띵. 여기 봐봐. X가 A에 속하고 X가 B에 속한다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지? 도와줘. 오호. 겹치는 거. A 교비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다시. 얘는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간대.
그럼 얘는 뭐로 쓸 수 있어? A 합. A 교 B 여로 쓸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이 친구 뭐로 쓸 수 있다고? A 교 B 여로 쓸 수 있다고. 사실 이제 이거의 중요도는 그냥 100% 출제인데 어렵지 않아서 강조를 특별히 안 합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 무조건 나온다. 다만 너무 기본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사실 집합을 공부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 혹시 뭔지 알아? 이 친구 벤. 벤이 그 교과서에서도 뭐 하면 벤으로 설명하래. 뭐 하면 벤으로 설명하래. 벤으로 이해하자. 벤으로 설명하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벤은 제일 중요해. 오케이. 모든 도구 중에 제일 강력한 도구야. 그래서 만약 쌤이 이렇게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벤을 그리는 거지. A, B.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 전체 부분까지 그려놓자. 자 봅시다. 다시. 우리가 A 교비를 이렇게 보면 좋거든. A가 있고 다시 도와줘. 우리 집합 못하면 진짜 슬프다. 제일 쉬운 단어야. 공수 이 전체에서. 왜? 얘가 제일 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얘는 먹고 가야지. 무조건 얘는 잘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봅시다. 우리가 교집합을 표현할 때 이런 방식도 쓰거든. 그렸어. 자 이렇게. 그러니까 A랑 B의 교집합 나오면 A 다 표시했어. A 색칠, B 색칠, 그리고 뭐야? 교집합은 저 중에서 두 번 다 칠해진 영역이 교집합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이 A 차 B가 이 친구잖아, 맞지? A 교 B여가 이 친구가 된다는 걸 지금 여기다 그려서 한번 보려고. 근데 교집합은 어떻게 찾는다고? 앞에 놈 칠하고 뒤에 놈 칠해서 둘 다 칠해진 부분이 교집합의 영역이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A 칠해 봅시다. A 교 B여니까 A 칠해 봅시다. A를 쌤이 녹색으로 칠할게. A 칠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뭐 칠하라고? B 여집합을 칠하라고? 노란색으로 칠할게. B 여집합 뭐야? 두 번 칠해진 곳이 어디야? A. 아니 네. A 그 공통부분 빼고 B. 여기가 순수 A라고. 밥만 먹은 사과. 오케이. 얘랑 어때? 똑같다. 그래서 A 교 B랑 A 차 B랑 같다고 이해해도 좋아. 괜찮니? 중요해. 엄청 중요해. 알았지? 내가 얘를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야? 너무 말이 나와서 그냥 너희가 문제를 푸는 순간 쓰게 돼. 그거 더 강조 안 해도 돼. 어차피 알게 될걸. 뭐 이런 느낌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고 써도 괜찮아. 어차피 이 A 차 B라는 게 전부 다 뺀다야 아니면 겹치는 것만 뺀다야? 겹치는 것만 빼는 거잖아. 지금 겹치는 것만 빼도 되지. 또는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을까? 전체에서 그냥 필수 다 날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어디 갔니? 전체에서 이 통으로 날려버리면 요 노란 부분 남을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근데 사실 요거 두 개는 실전에서 쓰진 않는다. 실전에 쓰는 건 이 녹색만 써. 오케이. 요건 나중에 우리 그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련된 성질들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거야. 별로 많이 쓰이는 성질은 아닙니다. 오케이. 이제 뭘 할 차례지? 이 얘기를 해보군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쌤이 하나 빼먹은 게 이제 있다는 사실 지금 깨달았습니다. 여기 원래 네 번째 하기 전에 사실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공간을 내면서 우리가 집합 A와 B가 서로 소라는 표현을 써. 오케이. 우리 자연수 AB가 서로 소는 뭐였지? 최대 공약수가 1. 그게 자연수 AB가 서로 소야. 그러니까 집합 AB가 서로 소는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A와 B가 서로 소라고 할 거야. 서로 소라는 말은 사실 겹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벤달로 그리게 되면 A, B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 괜찮니? 오케이. 저희 얘기는 한 번 더 여기서 해야 돼. 이거 할 때 저거 이제 해야 돼서 깨달은 게 아니고 이제 기억이 난 거지. 자, 이제 합시다. 우리가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거든. 자주 나오는 표현들.
그 중에 사실 1번은 한 거랑 마찬가지야. 얘가 1번이긴 해서. 이 친구가 기본 표현이 알았지? A 차비를 A 교비로 보시는 건 정말 기본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알았지? 자, 두 번째. 전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아니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 어려워? 네. 어디가? 그니까 저 U랑 저거 산처럼 생긴 저거 표시 저거 다 너무 어려워요. 산이 어디 있어? 이게 그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유니버셜 아니 U 몰라요. 저게 연합 뭐 이런 의미야. 아니.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UN? 유엔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거 이니셜을 깐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합친다. 합치는 거 다 합치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외우면 나머지 따라오는 거지. 얘는 뒤집은 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는 근데 뭔지 모르겠어. 컴퓨터 실제는 스몰 인터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인터섹트 뭐식인데 교차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호를 저렇게 쓴 거 아마 합집합이 뒤집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두 번째. 근데 금방 익혀져. 사실 집합은 쌤이 크게 걱정하지 조금밖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걱정하지. 봅시다. 원래 처음에 이제 A가 B에 포함된다. 이게 짱 중요하거든. 정말 많이 나오거든. 자, 그래서 저걸 우리가 문제에서 A가 B에 포함된다는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다고 하자. 그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벤다름으로 표현해보자.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A가 B에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지금은 이런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도록 벤다름으로 그리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잘 다뤄야 돼. 그러니까 진짜 자유자재로 왔다 가야 돼. 갔다 해야 돼. 시험에도 그냥 순수하게 그 문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조금 복잡하게 바꿔서 문제를 내겠지. 오케이. 자, 얘를 한 6가지 정도로 똑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을 만들거든. 근데 그 중에 한 3-4개는 그냥 본능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손가락을 그냥 자, 봅시다. 우리가 합집합으로 표현해 볼게. A 합집합 B. 잘 봐봐. A 합집합 B는 뭐가 돼? A 안에 B 안에 아니 전체. A랑 B랑 합치면 뭐가 돼? 전체 전체 집합. B. 자, 우리가 교집합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지? A를 칠하고 B를 칠했을 때 겹치는 문이 교집합이야. 근데 이제 합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A를 칠하고 B를 칠하고 나서 칠해진 부분 전체야. 그게 합집합이 나타내는 영역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쌤이 표시한 거야. 이렇게 다시. 그럼 쌤이 여기다 칠하진 않을 거야. 너무 복잡해져서. 왜냐면 나 여기 합집합도 쓸 거고 교집합도 쓸 거고 차집합도 쓸 거고 여집합도 쓸 거고 포함관계도 쓸 거고 어쨌든 많이 쓸 거야.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다 그리기 시작하면 내가 밴더로 계속 그려. 그러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머리를 써야 됩니다. 다시 봅시다. A 합집합 B. A랑 B랑 합치면 A에도 칠하고 B에도 칠했는데 칠해진 부분 전체가 합집합이야. 그럼 뭐가 돼? E가 되는 거야. 오케이? A랑 합쳐봤자 T가 안 나는 거야. 왜? 다 속해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A는 B가 돼. 그럼 이 말이 뭐야? A가 B에 포함되면 똑같은 말이야. 정말 많이 나와. 알지? 지울이 지금 쉽지? 그 말이었어. 자, 그래. 다시.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뭐라고 했지? A 칠하고 B 칠해서 겹치는 부분이야. A. A 아니야? A라고 했어? 오, 내가 약간 이상하게 들렸어. A. 규아 이해했어? 안 들었구나. 잘하겠지? 괜찮아? 자, 그 다음 다시 A 샵이 는 어떻게 돼? 그래서 필 거야. A에서 A만 들어있는 게 있어. 순수한 A라며. 근데 순수한 A가 하나도 없어. 그냥 공짜. 다 빼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물론 B 빼기 A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 안 맞아? 얘는 이제 바깥에 남는 애가 생기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가 없어. 괜찮니? 자, 그 다음 저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다시 A 차배랑 뭐랑 같다고? A 교 B 여랑 같다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지. A 교 B 여가 공집합 얘를 써도 괜찮지. 괜찮아? 이거는 오늘 똑같다며. 바꿔 쓴 거야 그냥. 소율이 여유가 있지. 너무 쉬워서. 그다음 나중에 우리가 연산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그 중에 혹시 많이 어려워? 사실 잘할 수 있어. 여유가 넘친다 맞지? 물었어 또? 자 봅시다. 이 다음에 연산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근데 그때 이제 드모르간이라는 걸 배울 건데 걔는 다 뒤집는 애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내가 양변에 여집합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A 여집합은 A 바깥이야. 그럼 맞지? 그냥 그 다음에 A 바깥은 이게 전체 집합이니까 A 바깥은 이렇게야 이렇게. 그리고 B랑 합치래. 그럼 어떻게 돼? 안 칠해진 부분이 생겨 안 생겨? A 바깥 B 안 닫힌 생겨요. 안 생겨. 그래서 전체 집합이 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B 여랑 A 여집합이랑 누가 포함하지? 누가 더 커? A 여는 이거 바깥이고 B 여는 이거 바깥이야. 누가 커? A 여가 크잖아, 그렇지? A 여가 B 여를 포함해. 그래서 요게 한, 둘, 셋, 넷, 다, 여 맞나? 6개.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야. 문제에서 뭘 주더라도 나는 이걸 이 의미구나라고 해석하고 배달을 그려서 그다음 문제 푸는 거야. 괜찮니? 어쩔 수 없다. 제일 쉬운 문제 못 하겠어. 이 중에 하나를 주고 다음 중 다른 것, 다음 중 같은 것. 이게 제일 기본 문제가 되겠지. 괜찮니? 자,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 아까 저거 내가 까먹은 게 저건데 우리가 A 교 B가 공이 나오게 되면 사실 얘는 선생님이 왔을 때는 의미가 좀 적긴 하거든. 그래도 가끔 나와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벤다름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그럼 이 친구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해봅시다. 보통 차집합이랑 포함문계 두 개를 쓰는 편이거든. 나머지는 그냥 선생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A 차 B가 뭐지? A. A. 그렇잖아, 맞지? 뺄 게 없어. 겹치는 게 없어서. 겹치는 것만 빼는 거잖아, 맞지? 당연히 B 차이가 뭐야? 이겠지. 둘이 세트. 자, 그 다음에 B 여집합에다가 A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포함하지? 얘가 얘를 포함하겠지. B 여집합은 이거 바깥에 A가 들어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반대로 B는 A 여집합 들어갑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친구를 뭐 교집합, 여집합을 바꾸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 2번만큼 3번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괜찮아? 이거는 진짜 중요해. 다시 이건 정말 중요해. 그 다음에 한 이 정도까지도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다 했으면 좋겠어. 이건 이제 드모르간 하면 좀 더 쉬워지니까 어쨌든 이 라인도 정말 잘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시험 많이 나와.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매우 많이 나와.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자, 책에도 쌤이 하는 거랑 비슷한 표현이 이제 140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빠르게 풀어봅시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지현아, 연산이 몇 개 있지? 3개? 3개 뭐야? 합집합 음. 그리고 도집합 그리고 서로소. 아니야. 서로소는 교집합의 특수한 케이스. 교집합이 교집합이 합집합, 도집합, 공집합. 아, 공집합은 아니야. 공집합은 특수한 집합을 합집합, 도집합, 차집합, 그치. 또? 그리고 여집합. 그래. 이렇게 네 네 가지 개잖아요. 아니야. 네 개. 그래서 4개라고. 저 아까 3개라고. 그러니까 틀렸는데 그래도 말해보라고 한 거야. 그럼 말하다 보면 틀린 거 알게 될 거 아니야. 자, 갑시다. 네. 세번. 그러면 5개네요. 합집합, 아니 학교에 차 4개. 도집합,
합교집합? 합교여차 4개. 합교여차 4개. 합,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 차, 4개? 전체 집합은요? 꼭 드셔주십시오. 저도요. 근데 전체 집합은요?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다. 주율이 목소리인가? 저요. 근데 전체 집합은요? 전체 집합은 연산은 아니야. 그냥 이제 그런 집합을 우리가 전체 집합으로 부르는 거지. 그래서 먹을래? 소연이는? 안 먹을까? 눈이랑 소연이는 안 먹을래? 얘도 해주자. 자, 합시다. 오? 왜 좋아하지? 자, 합시다. 1번부터 1번.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A라는 집합이 이제 357을 원소로 가지고 조용히 357을 원소로 가지고 이제 B라는 집합이 4부터 9 사이 정수를 해. B는 4보다 크다니까 5, 6, 7, 8이 들어가겠다 하지. 그다음에 C라는 집합은 12의 양의 약분에 C는 1, 3, 4, 6, 12겠다. 1, 3, 4, 6, 12. 자, 이거 근데 좀 너무 쉬워서 이제 이 집합 연산 잘 이해된 사람들은 그 3번까지 미리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쌤도 풀 건데 스스로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확인 풀지 말고 개념 필수 문제 풀어주십시오. 넌다 들어. 자, 1번부터 1번. 1번은 A교 B합시야. A교 B합시. 근데 이제 이렇게 연산에 괄호가 있는 경우는 바로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A교부터 해봅시다. 자, A를 구하게 되면 이제 3, 5,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B합시를 구하게 되면 B랑 C랑 합치는 거야. 1, 2, 3, 4 차례대로 쓴 거예요. 5, 6 보면서 5, 6, 7, 8, 12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앞에는 A를 쓴 거고요. 뒤에는 B 합시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동시에 든 거. 다 있는데? 3, 5, 7? 3, 5, 7, 5 다 있다 맞지? 그래서 교집합은 3, 5, 7이 나올 겁니다. 답이 357이에요? 그치? 이게 A인 거지.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 2번은 A교 B 합시. A교 B 합시 이렇게 나오겠지. A교 B 구해봅시다. A랑 B랑 겹치는 건 누구야? 5랑 5, 7, 5랑 5, 7. 5, 7. 그 다음에 C는 뭐야? C는 다 씁니다. 1, 2, 3, 4, 6, 12? 그럼 그 중에서 같은 걸 모르는 거 아니. A랑 B랑 겹치는데 저기 9가 아니라 5가. 네. 자, 이 글씨를 내가 잘 써야되는데 어쨌든 그래야 못 쓰는 애도 구박한다. 그치. 근데 못 쓰는 애도 구박해야 돼. 저 근데 못 써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알아보게 못 알아보게가 중요한 거야.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지에 근데 시험지에 채점했는데 그 뭐지? 나 그래 들었는데 너 글씨 못 알아보겠다고 채점 못 하겠다고 한 쌤이 있어. 근데 너무 속상하다. 근데 내가 예전에 이야기해주잖아. 지원한테 이야기해준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 그 홍대부고였는데 선생님 1번도 답이 4, 2번도 답이 4, 3번도 답이 4였어. 희한하게도. 걔가 이거를 이렇게 썼어. 근데 4 같은데요? 4 다 같잖아.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좀 선생님 좀 그랬어.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약간 삐져나왔거든. 2번, 4번은 2번, 3번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그 쌤이 애들한테 물었어. 남고잖아. 야 이거 뭘로 보이니? 남자애들 뭐라고 해? 니요. 와. 진짜. 이건 네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응? 아니 네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애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건 더하지. 애들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난하고 니요 이런 거 아니야? 너무 나빴다. 차라리 교장선한테 이번에 홍대국어 모두 고르시오 답이 1, 2, 3, 4, 5였대요. 아 진짜? 야 그것도 대박이다. 그래서 홍대부에 그런 쌤들이 좀 있나 봐.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아보겠어야지. 쌤들이 저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게 써서 그래서 내가 지운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합시다. 못 쓸 수 있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쌤이 채점하는데 이거는 못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건 아니야. 자 오케이. 합집하면 뭐지? 여기에 들었거나 여기 들었거나 전부 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없어요.
1, 2, 3, 4 아. 전부 다 전부 다 겹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이렇게 된 건 겹치는 거 아 다시.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전부 다. 밑에 적어주세요. 전부 다. 전부 다 저 지금 사진 찍으면 너무 헷갈려. 얘는 겹치는 거 겹치는 거 근데 저걸 모르면 못 풀어요. 근데 못 풀지 그럼 저 못 풀겠네. 야 근데 생각해봐 지현아 이거의 의미를 모르겠대요 풀 수 있으면 못 풀어 아. 못 풀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산의 약속은 알겠다. 받아줄 수 없어 오늘부터 알걸? 모르면 쌤이 알 때까지 좀 더 써줄 거야. 알 수 있게 외울 수 있게 뭔가 그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알 필요가 없어 왠지 알아? 무조건 알게 되니까 이거를 걱정해보죠 걱정하게 되는데. 자 해봅시다 우리 넘버 2 갑시다 넘버 2 자 서로 소인 두 집합인데 서로 소라는 말은 뭐였지? 소라는 말은 약수가 자기 이게 하는 거 소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들어봤어? 소하다? 작다. 그게 아니고 네. 사실은 그 조밀하다의 반대말이야 대밀하다. 조밀하지 오, 않던데. 그러니까 조밀하지 않다야 그러니까 소하다는 건 이렇게 뜨문뜨문했을 때 우리가 소하다라는 표현을 써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서로라는 말은 이제 겹치지 않는다 이제 수학에서 약속이긴 합니다 그런 단어에서 이제 비롯된 이제 말인 거지 그래서 이 말은 A교 B가 공인 거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1번부터 선지 1번 A는 뭐지? 선지 1번 A는 1이다 1 맞지? 원소는 알고를 고쳤으면 1이야 B는 뭐야 B는 1마일인데 교가 있다 맞지? 겹치는 부분이 있네 2번 봅시다 A는 뿔마사 그냥 4랑 마이너스 4라고 쓸게 자, 그 다음 B는 뭐야? 마사보다 작은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작은 수 이거는 고쳐 쓸 수가 없다 맞지? 얘는 이제 실수가 특별한 법이 없으면 이건 실수범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실수는 무한히 많기 때문에 쓸 수가 없네. 어쨌든 이 중에 얘랑 겹치는 게 있어. 2번이 답이네. 얘가 답이네. 오케이. 자, 3번 갑시다. 3번은 A는 음이 아닌 정수. 이것도 쓸 수가 없네. B는 뭐야? 자연수. 음이 아닌 정수는 0 이상의 정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자연수와 0을 합친 거지. 얘는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랑 음 아닌 정수랑은 어떻게 돼? 다 겹치고 0 하나만 빼고 다 겹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서로 손 아니야. 교집합이 있으니까 3번도 아니야. 4번 봅시다. 4번은 뭐야? 4번은 A가 이것도 쓰는 게 좋겠네. 얘는 0, 1, 2 땡땡땡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B는 1, 2, 3 땡땡땡 이렇게 쓰면 좋겠다. 얘는 짝수니까 2, 4, 6 땡땡땡 이렇게 하면 되겠네. B는 뭐라고 하면 돼? B는 어떻게 쓰지? B는 4, 7, 10 땡땡땡 이렇게 쓰면 되겠네. 괜찮아? 문제에서 N이 무슨 수? 자연수. X는 뭐? 3n 더하기 1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7 3 대입하면 7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을 보게 되면 A는 3의 양의 몇수? 그럼 3, 6, 9 땡땡땡 이렇게 가는 거지. B는 8의 양의 몇수? 8, 16, 24 이렇게 가나?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지. 자, 4번에서 A랑 B랑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이따 이미 찾았어. 누가 겹쳐? 4가 겹치네. 3번에서는 겹치는 거 없는데? 5번에서는 겹치는 거 없는데? 있어. 얘 계속 가다 보면 3의 순위에 누가 있어? 24 있잖아. 여기 24 있어 없어? 있잖아. 겹치는 게 생겨. 사람 괜찮아? 자,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아까 2번이 답이었던 거지. 괜찮아? 자, 그럼 3번 봅시다. 3번. 자, 3번 넘버 3.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제 U는 12 이하의 자연수. 여기 상가 뭐야? 10이라고? 자, AT에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짝수래. 근데 U의 무분집합이니까 짝수는 2, 4, 6, 8, 10, 12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B라는 집합은 3의 배수 3, 6, 9, 12가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저것들을 해보래. 얘는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은 벤다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저런 칸들을 채우는 게 꽤 쉬워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해봅시다. A는 2, 3, 6, 8, 10, 10이고 B는 3, 6, 9, 10이야. 그럼 A랑 B랑 겹치는 게 누구지? 6 또 12 그러면 이렇게 쓰고 3, 9 쓰고 2, 4, 6, 8, 10, 12 이렇게 쓰고 1, 3 나왔고 5, 7 뭐야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11 이렇게 되겠지. 한,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다 채웠다. 깔끔. 괜찮아 맞지? 쌤이 어떻게든 좀 이렇게 분위기를 올려보려고 열심히 텐션을 올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다시 기분 좋다. 자, 지현아. 네. 합시다. 자, A 합 B 여. A 합 B가 뭐야? 이게 A 합 B지 맞지? 그럼 여집합은 그 바깥 1, 5, 7, 11이.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A 합 B 여가 되고 얘는 1, 5, 7, 11입니다. 1, 5, 7, 11. 자, 2번 갑시다. 또 자, A 교 B여. 아 이거 너무 많은데? 맞지? A 교 B가 60밖에 없잖아. 지금 나머지 다 쓰면 좀 많다. 하여튼 쌤은 양공. 1, 2, 3, 4, 5, 7, 8, 9, 10, 11, 10. 11까지만 써야 돼, 맞지? 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3번 갑시다, 3번. 3번 A여 차비. A여 차비. 자, 얘는 어떻게 되지? A여. A여가 3, 9, 1, 5, 7, 11이야. 얘가 3, 9, 1, 5, 7, 11이야. 그다음 B는 뭐지? 3, 9, 60이네. 그럼 이제 겹치는 게 3, 9잖아, 맞지? 네. 이거 빼고 남은 게 또 10일 아니지? 깜짝이야. 1, 5, 7, 11이네. 1, 5, 7, 1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A 여집합에서 B를 뺄 때는 A 여집합이랑 B랑 겹치는 걸 빼면 되잖아, 맞지? A 여집합 중에서 이거 바깥에 있는 이놈들 중에서 B에 안 속한 애들 누구야? 1, 5, 7, 11. 그럼 처음에 1, 5, 7, 11만 쓰면 되네. 맞지? 너 괜찮지? 네. 자, 4번 갑시다. 4번. 4번은 뭐야? 비어 차이요. 약간 귀찮게 한다 맞지? 우리 이거 아까 앞에서 배웠던 스킬 한번 써볼까? 스킬은 아니고 사실 그냥 이제 개념을 한번 써보자. 아까 우리 차집합은 뭐로 쓸 수 있다고 했지? 여집합은 아니 여집합에 아니 교집합의 여집합. 오케이. 그래서 비여 교 A 여의 여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는 뭐로 바뀌지? 비여 교 A 이렇게 되지. 괜찮아? 그럼 B 여집합이랑 A랑 겹치는 게 어디야? B 여집합이랑 A랑 2, 4, 겹치는 건 80. 2, 4, 80이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나 이거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배울 건데 이거 이렇게 고쳐 써도 된다? 근데 이런 거지. A 차. 그래서 그냥 A B 빼도 괜찮아. 아 조금 이따 할 거야. 조금 이따. 아 조금 얼마지? 아니 많이 남았구나. 자주. 괜찮아? 자, 봅시다, 봅시다. 자, 우리 4번 봅시다. 4번. 열심히 힘을 내서 4번. 상준이가 약간 효과가 있다. 힘이 좀 나. 자, 합시다. 자, B가 1, 4, 5. 자, B가 1, 4, 5가 되고. 그 다음에 A, B, B가 2, 5. 뭐라고? 지현아. A여비 네? 2, 5. 지현아, 아, 지현이. 선생님 U 저게 합집합이죠. A, 맞아. B 1, 2, 3, 4, 5, 6, 7. 자, 이거는 이제 집합 A를 구하라는데 사실 얘는 그냥 맨다름 치우기 하면 돼. 자, 맨다름 채우기 하면 되지. 네. A가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B가 이렇게 있고, 자, 채워봅시다. 2, 5. 일단 여기가 2호가 들어가. 네. 그리고 B한테 누가 있어야 돼? 1, 1 또 3. 있어야 되지. 그럼 이제 오. 이거 빼고 합친 거는 이거 전부 다를 채워야 되잖아. 근데 이미 1, 2, 4, 5가 들어갔으니까 1이랑 2랑 4랑 5랑 자리를 얘네들 자리 정했어. 정해지지 않은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지. 6, 7. 그럼 A는 뭐야? 2, 3, 5, 6, 7 이렇게 되는 2, 거야. 3, 5, 6, 7 에? 2, 3, 5, 6, 7 A는 이거 전부 다 아닌가? 이거 동그라미죠 아니, 아래도. 자, 잘 자리하고 있어. 지금도 괜찮아?
우리 오늘 하는 게 진짜 이게 평화롭지 않아 오늘 내용은 좀 네. 맞지? 평화로운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열심히. 한 번에 이해하고 아 빨리 털고 어려운 거 잘 안 되는 거 열심히 해야지. 털리겠다. 좀만 쉬어요. 응? 우리 신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거짓말. 진짜 얼마 안 됐어. 48분이나 돼. 테스트 있죠. 40분 넘게. 어? 제발 없다고 해주세요. 오늘도 테스트 있죠. 그 그냥 예상한 대답이야. 아니. 아니요라고 예상. 그니까 나도 네. 그러면 예상하지 않는다. 근데 범위가 뭐예요? 원박 얘랑 정의 이동. 자 5번 봅시다 5번. 전체라고? 아니 고양이 첫 번째로. 자 A라는 집합이 2, 3, A 제곱 더하기 4고 A라는 집합이 2와 3과 A 제곱 더하기 5를 원소로 가져. 자 B라는 집합이 이제 A 더하기 1, 4, 2A 더하기 3을 원소로 가져. A 더하기 1, 까먹었다. 4, 2A 더하기 3을 원소로 가져. 자 그때 문제에서 A 교비가 2, 5래. A 교비가 2와 5를 원소로 가진다. 그러면 이 2와 5라는 친구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는 얘기야, 맞지? A에 2는 확실히 있지. 네. 근데 5는 A 제곱 아, 플러스 뭐가 오겠네. 5가 5예요. 어? A 제곱 플러스 4. 아 그러니까 뭔가 5가 이상했어. 자 올해 안 그래도 A가 0 하나만 나와서 그러기도 안 돼. 보통 케이스 나오게 만드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자 그럼 A 제곱이 얼마가 돼? 1이 되어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생기지. 네. A가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자 그럼 A가 1일 때는 B가 뭐가 돼? B가 2, 4, 5가 되네. A와 B의 교집합은 뭐야? 2, 5 맞네. 맞지? 근데 A가 마이너스 1은 B가 어떻게 돼? 0, 4, 1.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집합이 그 2, 5가 될 수 있나 없나?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집합 B가 될 거고 그때 A 값이 1이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자 넘어갈게. 자 우리 6번 갑시다. 6번. 6. 응? 자 6번. 이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입니다. 자 선지 1번. A가 U의 여집합에 U의 끼리끼리 하는 소리 들리네. U의 여집합에 이제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야. U의 여집합은 뭐지? 공집합. 공집합에 어떤 집합이 포함되는 건 특수한 경우지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선지 2번 봅시다. A 합 B가 A에 포함되느냐고 물었어. A랑 B랑 합치기 더 크겠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항상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A 교비가 B에 포함되느냐고 물었어. 이건 어때? 우리가 A와 B의 일반적인 상황은 뭐라고 했지? 돼요.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렇지? 근데 A 교비는 요만큼이잖아, 맞지? 네. 얘는 B에 반드시 포함되겠지. 그래서 3번이 맞는 거네. 자, 4번 봅시다. 4번. 자, 4번을 보게 되면 전체 집합.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은 B냐 이렇게 물었어. 오케이? 근데 우리 아까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랑 같다고 했지? 빼기 빼기. 얘는 U 빼기 B랑 같단 말이야. 괜찮아? 그럼 전체 집합에서 B를 빼면 남는 게 뭐야? B 여집합이야. 그래서 얘는 B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지. 괜찮아? 물론 B 여집합과 B가 같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주 스페셜한 경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전체 집합이 A 합집합 B에 포함될 거냐인데 A 합집 B 해봤자 누구야? 이만큼이잖아, 맞지? 아직 남은 애들이 있는데 전체 집합이 이 A 합집합 B에 포함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너는 안녕? 잘 이해하고 있어? 자, 잘 이해해줘. 어렵진 않지만 잘 알았으면 좋겠어. 너는 지금 이해하고 있어? 이해? 이유? 어디가 이해가 안 돼? 그걸 모르겠다. 뭐야? 힘이 남지 지금. 쌤 너무 어려운 걸 할까?
헐. 좀만 집중합시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B가 A에 포함된대. B가 A에 포함된. 이제 이렇게 B를 그리고 A를 그려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지금처럼 이제 벤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1번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 어디지? B네 B. 그래서 오 맞네. 1번이 답인데? 자,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은 A 합집합 B를 하래. 어떻게 돼? A랑 B랑 합치면 7의 분모 전체는 A야 A.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B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3번 봅시다. 3번. 3번은 A 차 B. A가 B보다 큰데? 그럼 남는 게 있겠지. 공집합이 아닙니다. 틀린 거야. 4번. A 여집합이랑 합집합 B를 하면 어떻게 되니? A 여집합은 이거 바깥이고 B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이 안 칠해져.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얘도 없었습니다. 4번 틀린 거야. 5번 봅시다. 5번. 5번은 이제 B 여집합이 이제 A 여집합이 포함되냐인데 B 여집합은 이거 바깥인 거고 A 여집합은 이거 바깥인 거야. 누가 더 커? B 여집합이 A 여집합보다 더 커. 따라서 예, 틀린 거. 틀린 거. 잘 이해하고 있어? 네. 전화. 질문 있어? 질문 있어? 우리가 지금 이제 공수2를 우리가 지금 개념 원리로 진행하고 있잖아. 그치? 이게 첫 번째 턴을 놓은 거야. 다음 턴에 우리가 마플 시너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턴에 이제 기출을 하겠지. 뭐 어차피 내용 무조건 공수니까 이제 기출이랑 교사용 자료랑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이제 모의고사 기출 중에 선별한 문제들을 할 겁니다. 근데 쌤이 이거를 할 때 내가 지금 하는 만큼 설명하면 돼? 내가 이걸 할 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겠지. 우리가 지금 달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사실 이게 뭐 이제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서 무조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쌤이 이거 수업할 때도 거의 이거 설명하는 기분으로 설명했어. 2학년 때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지금 할 때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아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되는 내용들, 추가되는 유형들 위주로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사실 의미 있게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다 풀어주면 사실은 의미 있는 시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가 없어. 저거 양이 많아져. 엄청 많잖아, 맞지?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잘 익혀서 다 과제들을 다 소화하고 기왕이면 플러스 알파 문제들까지 풀어서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푸는데 시간들을 충분히 빠르게 만들어 놔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알아서 다 못 풀어. 지금 우리 지금 쉬운 거 하잖아, 맞지? 상대적으로. 그럼 쉬운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잘 해놓고 어려운 거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 맞지? 약간 힘이 남는 그 마음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또 더 잘 이해해서 모르는 거 없이 넘어가서 이제 다른 것들에 투자할 시간적 여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주어지기를 A라는 집합이 이제 A, B, C, D, E를 원소로 가집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D, E를 원소로 가집니다. 자, 그때 주어지기를 A교 X가 X래. 그리고 A 차 B 합 X가 X래. 자,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뭔 말이지? 이걸 보면 A랑 X랑 겹치는 부분 X래. 누가 크다는 얘기야? A가 크고 X가 작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X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뜻이야. 얘랑 얘랑 합쳤는데 그냥 X래. 그럼 얘가 더 작으니까 합쳐봤자 T가 안 난 거야. 그러니까 A 차 B가 X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이걸 합쳤으면 어떻게 돼? 따라서 이 관계는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a 차 b는 x에 포함되는 거야. 그럼 a 차 b는 누구였지? CD A, B, C 뭐? A는 A, B, C, D야. 근데 우리 이거 앞에서 오늘 풀지 않았어? 뭐였지?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래. x는 뭐 해야 돼? A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B도 반드시 가져야 되고 C도 반드시 가져야 돼. 근데 D와 E에 대해서는 어때? 가져도 되고 가지 않아도 돼. 그럼 몇 가지? 2의 제곱까지.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x의 개수는 2의 제곱까지.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367, 368, 369 4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67부터 보게 되면 A가 마이너스 2와 3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래. 자,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X가 AX 더하기 2는 2X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문제 B랍니다. 그리고 A 교 B가 B래. 다시 겹치는 게 B래. 그러면 B가 뭐에? A에 포함되는 거지. 오케이. B의 모든 원소가 A에 있어야 돼 반드시. 자, 해봅시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 B를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X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B야. 근데 B는 원소를 가진다면 누구로 가져야 돼? 마이너스 2 또는 3만을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거지. 근데 저 조건은 몇 차 방정식이야? 다시 저 조건은 몇 차 방정식이야? 아 몰라요. 몰라. A가 2가 되면 그렇지. A가 2일 때는 저거는 그냥 이제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지. 특수한 점을 가지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2가 아닐 때 그러면 A-2x는 마이너스 2라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때는 누구를 근으로 가져야 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거나 3을 근으로 가지면 되겠지. 다시 말해서 1차 방정식은 근을 가진다면 반드시 한 개 가져. 오케이? 그럼 이제 마이너스 1하고 3 중에 한 개 근을 가지면 B의 원소가 A에 다속해서 되겠지. 그럼 첫 번째로 기억. 이제 저 근이 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B의 원소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A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끼리 약분해버리면 1이 될 거고 따라서 A는 3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근의 의미는 대입하면 성립한다니까. 이은 이제 근이 3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A-2에 x 자리에다 3을 대입하게 되면 A-2 곱하기 3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A-2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따라서 A는 2 더하기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서 3분의 4가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가능한 A의 값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A가 2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2x 더하기 2는 2x가 되지. 이거 지우면 어떻게 돼? 2는 0이 나오잖아. 이걸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잖아. 맞지? 자,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말은 B가 무슨 집합이라는 얘기야? 공집합이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것도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총 몇 개? 총 3개고 이들을 모두 이제 곱하시오가 문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에서 논리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그게 꽤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실수로 많이 틀리게 나와. 잘 처리하십시오. 자, 368 가겠습니다. 자, 368 보게 되면 자, U라는 집합이 11 이하의 소수를 원소로 가진답니다. 얘는 약간 추론형 문제거든. 11 이하의 소수는 2, 3, 5, 7, 1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쌤도 이 기호는 쓸 건데 SX라는 거는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이제 SX라고 이야기합시다. 오케이? 자, 그때 이제 A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었고 어떤 조건 만족하냐면 가하 조건에서 A 차 B가 공이래. 이게 무슨 뜻이었지? A에서 B를 뺐더니 남은 게 하나도 없네. A 모든 원소가 B에 들었다. 다시 말해서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자,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을 보게 되면
SB 차 SA가 SB 빼기 SA가 10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그냥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A의 모든 원소의 합보다 10만큼 크대.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 조건 SB가 SB 여보다 크대. 이것도 당장 뭔가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A와 B를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5개밖에 없어. 그래서 적당히 잘 끼워 맞추면 됩니다. 해봅시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전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이 가 조건 이미 끝났어. 우리가 벤자min 저렇게 그림으로서 끝난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나 조건 처리하고 싶은데 SB에서 S를 뺐더니 10이 된대. 즉 여기 B에만 들어있는 원소들, 어차피 SB에서 SA를 빼게 되면 B는 이 원소 전체의 합이고 A는 이 원소 전체의 합이야. 그럼 어차피 이거에서 이거 빼게 되면 어느 부분이 한만 구하게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이 부분의 원소의 한만 구하게 된다. 근데 그걸 더했더니 얼마래? 10이래.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어떤 수들을 더해서 10이 되는 상황이 두 가지밖에 없어. 뭐지? 3, 7 더하거나 2, 3, 5 더하거나. 같은 수를 두 번 더 할 수 없어. 집합이니까. 맞지? 아, 그러니까 우리는 벤다민 2개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3, 7이 있는 경우와 여기에 2, 3, 5가 있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 자, 근데 이제 이걸 쓰는 거거든. 우리가 A가 공집합이 아니야? 여기는 남아있는 원소가 2, 5, 11이 남아있어. 그러면 여집합의 원소의 합이 더 크게 만들려면 이쪽을 최대한 많이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쪽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돼. 왜? A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그럼 A한테 제일 작은 너 이목구 떨어져라 하고 5, 11 채우면 어떻게 돼? 요거 다음에 16, 요거 다음에 10이니까 바깥에 있는 놈이 여기 있는 놈보다 크겠지. 그래서 이걸 만족해서 오케이인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남은 게 7과 11밖에 안 남았어. 여기 적어도 하나 들어야 되니까 여기 7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 제일 작은 것도 여기 11이잖아. 이거는 합이 11이고 이건 다 더하면 이미 17인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합이 이 바깥에 놈의 합보다 더 커버리는 거야. 즉 다 조건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지. 어차피 가능한 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 2개 체크하면 끝났어. 쟤도 너무 조용해서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쌤이 약간 말이 빠르지. 잘 왔어? 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제 잘 과정을 밟아가면 풀 수 있습니다. 369 합시다. 369. 자, 369는 조금 어렵습니다. U가 이제 5 이하의 자연수라서 1, 2, 3, 4, 5야. 1, 2, 3, 4, 5. 자,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집합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기를 1, 2만을 원소로 가진 돼.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주어지기를 2, 3, 4를 원소로 가진 돼. 자, 그때 X랑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X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그때 이제 X의 개수를 구하시게 나왔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분집합 개수 구하기가 사실 어려워질 여지가 많습니다. 엄청. 자, 얘는 어떻게 할까? 아니다가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명제를 배우고 나면 이게 엔드라서 이거라서 이제 여사건으로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이걸 여사건으로 풀기 위한 논리를 배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풀어야 돼. 그래서 그냥 정면을 읽읍시다. X라는 집합이 있는데 걔랑 A랑 겹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돼. 맞지? X랑 B랑도 겹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돼. 근데 이게 적어도가 A에도 걸리고 B에도 걸리는 거 불편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 A와 B 입장에서 특별히 신기한 놈이 누구야, 쟤는? A와 B 입장에서 특별한 놈. 저거 2야, 2제. 봐봐, 2는 A에도 있고 E에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X가 2를 가져버리는 순간 얘도 만족, 얘도 만족이야. 2를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고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특별한 뭔가를 해야 돼. 따라서 X가 2를 원소로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로 경우를 나누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2를 원소로 가지는 경우, 두 번째로 X가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케이스 분류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해봅시다. x가 2를 가졌대. 그럼 이거 만족? 이거 만족. x는 뭐이기만 하면 돼? u의 부분집합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1은 가져도 안 가져도 돼. 3도? 4도? 5도. 따라서 2의 4제곱까지 이렇게. x는 u의 부분집합이야. 전체 집합이니까. 괜찮지? 자, 두 번째. x가 2를 가지지 않는데. 근데 a의 원소 중에 x가 저거 하나 가져야 돼. 공집합이 안 해야 되니까. 2는 안 된대. 그럼 누구 가져야 돼? 1은 무조건 x의 원소야. 괜찮지? 2는 안 가지네. 근데 b랑 겹치는 게 하나 있어야 돼. 적어도. 그러면 3과 4 중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되겠지. 그럼 3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몇 가지? 2가지. 4도 2가지인데 둘 다 안 가지는 것만 빼주면 돼. 그럼 몇 가지일까? 2의 제곱 마이너스 5. 2의 제곱 마이너스 1가지. 이게 3과 4에 대한 선택지. 사실 이렇게도 괜찮지. 3 가지고 4 가지지 않거나 3 가지지 않고 4 가지거나 3과 4를 모두 가지거나 이렇게 세 가지만. 오케이. 남은 게 뭐야? 남은 게 우리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원소는 누구지? 5. 그래서 5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2가지. 그래서 더하면 12가지. 이렇게 푸는 문제야. 괜찮아? 다시 x가 2를 원소로 가지지 않으면 이 말은 x가 a랑 겹치는 게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 말은 x가 b랑 겹치는 게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a랑 겹치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x는 1을 무조건 가져야 돼. 근데 이제 3과 4가 문제인데 b랑 겹치기 위해서 3과 4 중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3과 4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진다는 말은 전체에서 3도 4도 가지지 않는 한 가지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에 대한 선택지는 이 조건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라서 곱하기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에서 이제 22가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원래 오늘의 목표는 어디까지였냐면 155쪽까지였거든. 아마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153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월수반 진도랑 월수반 진도가 조금 더 빠르거든. 걔네들 원소에 비해서 살짝 들어갔어. 그래서 좀 이제 따라잡으려고 다시 계산하고 있는 거지. 자 봅시다.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혹시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말 들어봤어? 당연히 들어봤겠지, 맞지? 당식의 연산에서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도 새로운 연산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산 법칙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연산 법칙들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 여기가 약간 어려워. 약간 어려워서 쌤 봤을 때 여기는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연산이 좀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으면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조금 힘든 헤매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연산을 좀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일단 연산 법칙에서 우리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할 거거든. 그러니까 3은 이제 기본 연산 법칙이고 이런 사실은 연산 법칙이 아닌데 쌤은 이제 넣어서 가르치는 거고 이건 약간 이제 튀는 친구 하나 이렇게 총 5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그냥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같대 이런 거야. 사실은 이제 그냥 배당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합집합이라고 했잖아, 맞지? A를 B랑 합치나 B를 A랑 합치나 어때? 똑같겠지 뭐, 맞지? 그래서 이제 교환 법칙은 합집합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집합에 대해서도 A 교비랑 비교에는 당연히 A랑 B랑 겹치는 거나 B랑 A랑 겹치는 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이제 사실 조심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A차 B랑
B차 A랑 다른 건 일반적이지. 오케이, 저거는 이제 같지 않을 겁니다. 원래 숫자에서도 뺄셈은 경험치 성립이 안 해. 2 빼기 3이랑 3 빼기랑 거기다 넣지. 저거는 사실 안 쓰는 게 더 좋은 거야. 야, 지우자. 자, 두 번째 이제 결합 법칙이 결합 법칙. 자, 결합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2 더하기 3하고 5를 더한 거나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하는 거나 똑같다. 이게 이제 덧셈의 결합 법칙이거든. 똑같은 구조야. 다시 말해서 A 합 B 합 C를 하나, A 합 B 합 C를 하나 똑같다 이런 게 이제 결합 법칙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거 증명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그냥 벤다름을 하면 됩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교과서에서도 그래서 얘는 이제 연산의 우선 순위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괄호 없이 써도 괜찮음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교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 법칙. 세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데 세 번째가 분배 법칙이라는 친구입니다. 분배 법칙은 2 곱하기 3 더하기 5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니?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A 합 비교 C 이렇게 주어져. 자, 이거랑 다른 거는 뭐야? 밖에는 합집하는 거 똑같은데 이제 그 안에가 이제 교집합으로 바뀐 거죠, 맞지? 자, 저렇게 연산교가 다를 때 쓸 겁니다. A 합 B, 그다음에 교 A 합 C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A 합, A 합, A 합. 그리고 여기에다 이 교집합 친구가 여기로 들어가. 괜찮? 그리고 모든 연산 법칙은 좌에서 우로 고칠 수 있었다면 우에서 좌로 고칠 수도 있어야 되고 우에서 좌로 고치는 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근데 이게 덧셈, 곱셈이랑 다르게 얘는 교집합에 대해서도 분배 법칙이 똑같이 성립돼. 자, 그러니까 얘를 동그라미 쳐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교, 그 다음에 B, 그리고 합 A교, 그리고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괜찮니?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고쳤으는 거 잘 해야 돼,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고쳤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반복되면 공통으로 약간 묶어내는 느낌으로 저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괜찮아? 기계적인 연산입니다.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어요. 아니 사실 연습하면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볼까? A 합 C, 교, B 합 C. 얘는 뭘까? 합시. 그러면 합시를 묶어내는 겁니다. 네, A, 교, B 이렇게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연산 법칙은 그래서 연산이 약간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익숙해지면 금방 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연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은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에 다 돼 있고 증명도 다 벤다름 그려서 섹시하게. 괜찮니?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네번째 네번째. 그건 어차피 오늘 12시까지 있을 거니까 뭐. 네? 카톡 할까? 아니 카톡 오픈? 오케이. 그냥 이해선만 자, 읽어줄게. 아니 제가 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읽어줄까? 아니요. 나중에 보고 싶은 사람 이야기할 수 있어. 공개적으로 하기 좀 그렇고. 아니 단톡방에 캡처해서 올릴까 그냥. 어쨌든 봅시다. 4번 봅시다. 4번. 4번은 뭐냐면 이제 루트 법칙이라는 건데 사실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고 맞긴 해.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 갑자기 수학이 재밌대. 있어. 재미없어. 쌤도 가끔 있어. 가끔 놀래. 그래서 수학과를 가고 싶대. 진짜 있어. 이제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리고 수학과 사실 취직 잘 돼. 참고로 이야기하면 미국에 그 10대 연봉 직업 중에 7개가 수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수학 응용학과야. 그걸 알면서도 가기 싫은 거죠.
그치. 근데 아닌 사람이 세상에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으니까 맞지? 오케이, 그렇다 합시다. 어쨌든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집합론이라는 걸 1학년 때 보통 배우거든. 학교마다 다른데 이제 쌤이 다녔던 학교는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제 1학년 때 집합론을 배우면 그때는 흡수 법칙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박혀 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법칙이라고 하는 순간 뭔가 부여되잖아, 맞지? 그래서 좀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쉬고 합시다. 쉬운 얘기야, 쉬운 얘기. 얘는 이제 눈을 크게 뜨면 보이거든. 쌤밖에 안 보이나? 아하. 자, 어쨌든 아니 이거 쓰다 말았어.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뭔 말이야? 아니 봐봐 생각 띵king A가 있고 B가 있어.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A랑 A급이랑 합치래. 뭐야? A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A교 얘도 뭘까? A, B 전부 다랑 A랑 겹치는 부분 찾는 거야. 겹치는 부분밖에 없어. A밖에 없네. A밖에 없네.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흡수 법칙이라고 불러. 오케이? 사실은 이제 법칙까지 할 만큼 거창하지는 않은데 근데 꽤 중요하긴 합니다. 맞지? 자, 시험에 나오면 이제 막 문제를 학생들이 실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막 식을 정리하다 이 식이 나왔어. 뭐 어떻게 해버리냐면 보고 아 나 이거 안다. 분배하고 치고 있어. 뭐 어떤 일이 생기냐? A 합 A 교 A 합 B 이렇게 돼.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되니까 문제인 거야. 와 A 합 A는 뭐야? A잖아. A 교 A 합 B 이렇게 먼저 쓰지. 괜찮지? 네.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다시 여기다 분배법칙 쓰잖아. 얘 생겨. 다시 여기다 분배법칙 쓰잖아. 얘 생겨. 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그냥 여기서 끝난 거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근데 저기서 아 나 아는 거 나왔다. 분배법칙 쓰고 있으니 무한히 도는 거지. 멘탈 나가. 소율이 약간 잘할 수 있겠어? 네. 오케이. 자, 두고 보자.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풀면 그냥 이걸 알아보기야. 오케이. 뭐 특별한 그 다른 게 없습니다. 잘 알아봐야 돼.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갑시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성질 드론의 드모르간. 자, 이게 뭐냐면 이 여집합에 대한 얘기야. 이 친구를 여집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드모르간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A여, 교, B여. 쌤은 이제 여집합이 여기 들어가면 뒤집는다고 해서 이제 성질이 더럽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A, 교, B여는 뭐가 되겠어? A여, 합, B여 이렇게 다 뒤집는다 이런 느낌.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이런 얘기 했었거든. A가 B에 포함된다를 우리가 여집합을 쓰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 약간 이 여집합은 약간 뒤집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증명은 다 생략. 증명은 책에 있고 배달은 그냥 그려보면 됩니다. 맞지?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해볼까? 하나 정도는 해봅시다. 위에 거야. A 합 B 여우가 어디지? 여기잖아. 여기. 지우라 맞아? 네. 그 다음에 지연아. 네? 혹시 기억하니? 그 교집합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지? 그 벤자민에서 전체 집합. 교집합은 겹치는 거, 겹치는 거. 그러니까 봐봐. 쌤이 A 열을 먼저 색칠할 거야. A 열을 색칠을 하겠습니다. 흐릿하게 할게, 흐릿하게. A 열을 흐릿하게 색칠할게. A 열은 A 아닌 거 전부 다야. 자, B 열을 또 흐릿하게 색칠할게. B 열을 흐릿하게 색칠할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교집합은 뭐라고 했지? 두 번 색칠되네요. 교집합은 두 번 색칠되네요. 어디지? B. 이거 바꿔. 그럼 얘랑 어때? 똑같지. 여기 주황색에 놓고 쓰이면 두 번 색칠된 게 이만큼이야. 괜찮아? 아니야? 그러면 쌤이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
우리가 이렇게 색칠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는 시험장에서는 색깔이 몇 개지? 일반적으로 한 개긴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이렇게 표시해.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이렇게 표시해.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A 합집합 B가 어디지? 이거잖아, 맞지? 그 여집합이니까 D가 요 좌변에 나타나는 영역이야. 우변 영역을 어떻게 찾냐면 A 여집합을 표시해. A 여집합은 뭐야? 요거 나머지니까 CD지. 네. 맞지? 여기다가 CD라고 이렇게 써. 괜찮아? 네. 그다음 B 여집합은 뭐야? B 바깥이니까 AD지. AD. 그리고 그 중에 교집합은 겹치는 거거든. 그럼 여기도 들었고 여기 들어온 놈이 누구야? D지. D지. 그러면 그거랑 얘랑 어때? 같아. 이렇게 보여도 괜찮아. 그러니까 색칠한 게보다 얘가 더 쉬운 상황이 좀 있어. 네, 문제가 간단하면 색칠이 훨씬 편해.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영역 표시가 훨씬 더 쉬워. 자, 그러면 5가지 연산 법칙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9번부터 9번.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뭐였지? A 교집합의 여집합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 법칙 봐봐. 연산 법칙에서 무슨 연산밖에 없어. 무슨 연산이 없어 그냥 아예. 차집합이 있어 없어? 차집합이 없어. 그럼 차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고쳐 써야지만 연산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 알았지? 자, 해봅시다. 1번 문제. A교 A차 B의 열을 간단히 한번 해보래.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항상 하는 연산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를 A교 A교 B 여의 여 이렇게 고쳐 쓰는 거야. 지금 우리 뭐 한 거지? 차집합의 성질을 쓴 거야. 자, 두 번째 C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분배할 거야. A교 A여 뒤집어 B여의 여는 B 이렇게 되겠지. 사실은 원래는 한 줄 더 씁시다. 까지 거 이렇게 씁시다. 여기 드 모르간 쓴 거야. A교 A여 합 B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여집합의 성질을 쓴 거야. 여집합의 성질.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뭐 하지? 이 다음에는 이건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쓰는 겁니다. A교 A여 합 A교 B 이렇게. 얘는 뭐 쓴 거야? 분배 법칙 쓴 거야. 그 다음에 A교 A여는 뭐지? A랑 A 여집합이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공집합이야. 공집합 뭐야? 공집합 합집합 A교 B. 얘는 좀 애매하다. 여집합의 성질이기도 하고 교집합의 성질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집합이랑 합치는 거 그냥 그대로 나와. 그래서 A 교비 이렇게 나와. 공집합이랑 합치면 변화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A 교비가 나와. 여기도 사실은 뭐 합집합의 성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긴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집합과 뭐 여집합의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단히 해서 이렇게 고쳐 쓰는 게 이 문제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해야 돼, 알았지? 네. 어려운 게 아닌데 나중에 하려면 여기다 시간을 써야 돼. 엄청 귀찮은 일이야. 지금 꼭 이해하십시오.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소수령 있는 학교는 하세요. 오케이? 할 때 이런 거 쓰라고 시켜. 괜찮아? 근데 이렇게 막 쓰면 좀 어렵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은 좀 친절한 학교들은 네모 박스를 줘. 다음에 있는 거 이용해서 하라. 오케이? 근데 창문처럼 소수령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빈칸. 그리고 선지에 막 넣어놓겠지, 맞지? 적절하게 배치된 것을 고르시고 이렇게 나오겠지. 혹은 단답형으로 뭐 한 2-3개 쓰게 빈칸 만들고 쓰라고 하겠지. 그럼 채워넣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쉬워? 사실 쌤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 맞지? 그러니까 딱 익숙해지고 나서는 별거 없는데 익숙해지는 그 단계를 넘어가야지만 별거 없어져.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이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번 문제가 A여 합 그 다음에 B차 A여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일단 보통 차집합은 고쳐 쓴다고 했잖아. A여 합 비교 A여의 여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안에다가 집어넣읍시다. A여 합 B여 교 이번에는 합 A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근데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하군요. 남은 연산들이 전부 다 뭐야? 합집합이지. 그러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서 바로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연산 순서도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 쌤은 이렇게 할래. A여 합 A 합 B여 이렇게 쓸래. 그리고 이렇게 할래. A여 합은 뭐지? A여 합 A는 그냥 전체 집합. 맞지? 전체 집합이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야. 전체 합집합 A 아 B여야. 그럼 뭐야? 그냥 B여겠지. 괜찮니? 자 여기서 쓴 거는 차집합의 성질, 여기 쓴 거는 등모르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쓴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합집합과 연집합의 성질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얘도 합집합과 연집합의 성질이라 합집합의 성질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B차. 잘못 썼네. 전체 집합이랑 비여집합을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지. 쏘리 순간적으로 교집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좀 해좀 좋지. 민망. 자, 합시다. 왜? 선생님이 씌우셨네. 아 그래? 못 들었어. 미안. 합시다. 지금 수영이 완전 억울한 표정이었어. 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B차 A, B차 A. 자, 그 다음에 합집합 B차 A여, B차 A여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좀 불편하군요. 자, 일단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뭐부터 할 거냐면 일단 이제 저희 이 B차 A와 B차 A여를 우리가 교집합의 여처럼 먼저 바꿨을게. 이건 조금 이따 합시다. 비교 A여 합 비교 A여의 여니까 A가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비교가 있고 여기도 비교가 있으니까 비교를 묶어내면 되겠다, 맞지? B차 비교 A여 합 A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A여 합 A가 뭐지? 전체 집합이네. 그러니까 B차 비교 전체 집합. 이번에는 B가 맞겠지? B랑 전체 집합이 교집합이니까 B차 B가 되어서 뭐가 돼? 공이 되겠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갑시다. 10번 라스트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수업의 텀이 좀 짧은 편이지 않았지? 그래서 진짜 숙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할 수 있어? 너 이번 주 월화수목이야? 네? 그 진로 뭐 한다는 거. 힘내라. 근데 자 10번 봅시다. 10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주어진 거야. A여 합 B여. 그 다음에 교 A 합 B여. 교 A 합 B여. 자, 그 다음에 교 A 이렇게 나와요. 교 A가 공이. 자, 그때 이제 다음 항상 오는 것은 즉 A와 B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겁니다. 해봅시다. 뭐가 보이니? 분배 붙지. 오케이. 그러니까 A여 교 A 그리고 합 B여 이렇게 고쳐 쓴 겁니다. 교 A 이렇게 쓴 거죠. 자, A여 교 A가 뭐야? 공집합. 겹치는 게 없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공집합, 합집합, 비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또 뭐지? 공집합이랑 합집합 티가 나? 안 나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비여집합이야. 근데 뭐가 성립한다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A 빼기 B가 결국 0이라고. 무슨 뜻이었지? A에서 B를 뺐더니 다 빠져버렸네. A가 B에 포함된다. 오케이? A가 B에 포함된다. 선제 있는 것 중에 이걸 만족하고 너무 허무하게 했던 거 같지? 1번이네. 네, 지현아. 영상 다시 꼭 돌려봐야 돼. 귀찮아하지 마라. 오케이? 집에 가서 앞에 문제들 풀면서 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영상 다시 돌려보면 충분히 쉬워. 아주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집합이 쉽다고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짜 우리가 이번 2학기 과정 진행하는 동안 유일한 평화의 시기야. 어떻게? 나머지 도형은 모두 어려웠잖아, 맞지? 함수도 사실 처음에 잠깐 쉬워. 약간 쉬운데 그 뒤에 많이 어려집니다. 집합할 때 잘 해놔야 다음에 약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도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 도형의 방정식이랑 묶여서 그다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숙제도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끊고